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 두셔야 나중에 내가 나만의 이제 투자법을 응용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양성을 보면 토지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농장, 목장, 임야 등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이고요. 이와 같이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그 이용이 다양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가 다양적이기 때문에 그 용도상 수개의 토지가 동시에 경합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용도의 전환도 가능하며 사람들은 토지의 최적한 용도로서 최유효 이용의 용도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증성, 다양성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다른 재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인구 유입도 1000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을 이루게 되겠죠.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게 시장에서 꼭 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이제 균형 가격을 이루면서 다음 건설사가 또 1000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 유입이 2000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아파트는 1000세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인구가 2000세대가 유입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물량은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은 그대로인데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1000세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인구는 절반 500세대밖에 유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세대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500세대를 다른 용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우리 상가나 사무실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입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보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에 누군가가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설사가. 인구가 1000세대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분양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인구가 유입될 거를 대비해서 B 토지에 1000세대의 아파트를 또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인구는 500세대밖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C 토지주다.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아파트를 짓지 않겠죠. 이렇게 상가를 짓는 게나 상가나 업무시설을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는 부증성과 다양성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미래 예측이 오히려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수요도 늘어나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먹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아파트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수요도 늘어나지만 공급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과 공급량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인 사이트 참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 사이 이제 공급량은 적정 수요량은 요 빨간색 선이고요. 2015년부터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16년부터는 공급량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어떻게 이제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이루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6년부터 18년까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이 많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보합 및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기간에 토지를 보면 경기도 지수가 이제 파란 선이고요. 평택시 지수가 녹색 선입니다. 같은 기간을 보시면 이제 16년부터 18년까지를 보시면 이 이전에는 평택시가 경기도 평균 지가 변동 지수도 못 따라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평택이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이제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은 지가 변동률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은 여전히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김해시도 보시면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산과의 접근성도 좋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호재 풍부하고 수요도 증가되고 대신 공급도 증가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김해시의 아파트 가격과 공급량을 보시면 2013년 공급량이 많았을 때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이제 그전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다음 이제 17년에서 18년 구간을 보시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가 지수를 보시면 김해시는 꾸준히 땅값이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 반면에 아파트는 토지는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의 다변화, 다양성의 특징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중성과 다양성, 부중성은 토지의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고 재생산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수요와 공급 중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 뭐가 있을까? 개발 호재가 있고 입지가 좋아지거나 그 다음에 정책과 규제가 바뀜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 토지는 이제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목장 및 임야 등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 토지는 부중성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하락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낮으며 상승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높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미래 예측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